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국민연금 나오면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이 말 한마디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4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고시원 한 칸 월세가 50만 원인 지금 이 돈으로 밥 먹고 약값 내고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영상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영상 후반부에 지금 50대라면 당장 해야 할 딱 3가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모르고 60 넘으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재테크 이야기 말고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연금, 노후생활비, 은퇴준비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영상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국민연금을 부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35년을 넣으셨잖아요. 청년 때부터 한 달도 빠짐없이 월급에서 떼어가던 그 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얼마냐고요.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기준 월 평균 수령액이 64만 원입니다.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 40년 꽉꽉 채워서 넣은 사람들도 94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넘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이걸 들으시면서 에이, 나는 좀 많이 받겠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통계는 냉정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 전체의 15%도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100만 원 미만이에요. 그 중에서 5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이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서울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고시원 한 칸, 그나마 깨끗한 데로 가면 45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입니다. 밥은 혼자 해 먹어야 하니까 식비가 한 달에 최소 30만 원은 들어갑니다. 외식 한 번도 안 하고 마트 가서 제일 싼 것만 골라도 30만 원이에요. 교통비는요.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통신비, 요즘 알뜰폰으로 해도 2만 원은 나와요. 약가 50, 60 넘으시면 아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한 달 병원비랑 약값만 10만 원 훌쩍 넘습니다. 이것만 더해도 벌써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연금은 64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숫자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힙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진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 친척 이야기고 여러분 동네 이야기고 어쩌면 몇 년 뒤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은 그냥 박 씨라고 부를게요. 박 씨는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25년간 다닌 분입니다. 62세에 퇴직을 했고 국민연금을 신청했더니 월 72만 원이 나왔어요. 야, 이 정도면 됐다.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천만 원은 잘 묻어두기로 했어요. 손 안 대고 나중에 크게 아플 때 쓰려고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네 집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 월세 55만 원짜리 방을 구했어요. 연금 72만 원에서 월세 내고 식비 쓰고
약값 내고 나면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정도야 하면서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월에 5만 원, 다음엔 10만 원, 나중엔 20만 원이 됐어요. 오피스텔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로 40만 원이 나갔고 어금니 하나 빠져서 임플란트 하나 왁는데 120만 원이 나갔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임플란트는 자기 부담이 크거든요. 퇴직금 3천만 원이 4년이 지나니까 5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박 씨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겁이 났대요. 결국 박 씨는 오피스텔에서 나와서 고시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나이에 그 세월에 고시원으로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고시원이 어떤 데인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영상 만들면서 직접 서울 안에 고시원 여러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취재 간다고 하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건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카펫 냄새, 라면 냄새, 사람 냄새가 섞인 그 냄새. 복도가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마주치면 옆으로 비켜야 할 정도예요. 방은요, 일반 아파트 화장실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싱글 침대 하나 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창문이 없는 방도 많습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합니다. 공용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이고 거기서 씻고 세탁도 해야 합니다. 그 좁은 방에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사시는 걸 봤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누워 계신 분, 조그만 화면으로 뉴스를 보시는 분, 그분들이 낯선 사람이 오는 것에 놀라면서도 뭔가 말을 걸고 싶어하는 눈빛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고시원 주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많이 오시냐고요. 주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젊은 취업준비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60대, 70대 분들이 더 많아요. 어디서 쫓겨난 분들도 있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오신 분들도 있고 이 말이 얼마나 슬프게 들리던지. 자,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나을까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안이잖아요. 서울 버리고 지방 소도시나 농촌 가면 집도 싸고 물가도 싸니까 연금으로 버틸 수 있지 않냐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방 소도시 기준으로 원룸이나 소형 주택 월세가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북 안동이나 전남 순천 같은 데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방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금으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틀린 부분도 있어요. 일단 교통이 문제입니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KTX 왕복이 얼마예요? 한번 다녀오면 1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자식들이 서울에 있으면 명절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리고 병원 문제. 나이 들수록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지방 소도시는 큰 병원이 없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하다 싶으면 결국 서울이나 대도시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때마다 교통비에 숙박비가 붙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외로움. 이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지방 도시에서 혼자 지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실제로 지방에 내려갔다가 외로움 때문에 2년도 못 버티고 다시 올라오신 분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50대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생각하겠지 하다가는 진짜 늦어버려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책임져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 품위 있는 노후를 산다는 건 지금 구조에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외에 뭘 더 준비해야 하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세 가지 축을 이야기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노후가 버텨진다고요. 근데 이 중에 퇴직연금은 직장을 다닌 분들만 해당이 되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나 비정규직으로 사신 분들은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국민연금이랑 개인저축밖에 없는데 개인저축도 없으면 국민연금 하나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 납부가 끝납니다. 그런데 수령 나이는 63세, 점점 늦어져서 나중에는 65세예요. 이 공백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계속 납부를 해서 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더 넣으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월 3만 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60에서 65까지 5년을 더 넣으면 그게 이후로 매달 3만 원씩 평생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연기연금입니다.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어요. 한 달 미룰 때마다 나중에 받는 금액이 0.7%씩 올라갑니다. 5년을 미루면 42%가 올라가요. 64만 원 받을 걸 미루면 9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물론 이건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미룰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이제 박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박 씨는 고시원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대요. 공장에서 25년을 일했는데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하냐고. 그 자존심이 처음 석 달은 버텼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오는데 형광등 켜놓고 천장 보다가 생각이 났대요. 이 현실을 탓해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걸로 뭘 할 수 있냐고. 그게 시작이었대요. 박 씨는 낮에 시간이 비니까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원, 아파트 청소원, 여러 군데 지원을 했어요.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이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했더니 결국 아파트 경비 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월 130만 원짜리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서 있는 거 힘들죠. 근데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힘든 거야. 평생 일했으니까 버티겠는데 이 돈 들어오니까 살 것 같다고. 박 씨는 경비 월급 130만 원에 연금 72만 원을 더해서 이제 월 200만 원 남짓이 들어옵니다. 고시원 월세 내고 밥 먹고 약값 내고도 매달 조금씩 남아서 그걸 또 통장에 쌓고 있대요. 박 씨 말이 고시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부끄러운 거더라고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이 이렇다는 걸, 이미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73세 여성분인데 남편은 7년 전에 먼저 보내셨고 혼자 40년째 살고 계세요. 이분은 국민연금을 안 내셨어요. 그 시절에 전업주부로만 사셨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냐고요.
남편의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남편 연금의 60%를 받는 건데 그게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돼요. 47만 원이에요. 이 돈 하나로 4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 데를 가봤더니 경기도 어느 오래된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그것도 어찌어찌 구한 거래요. 거기서 20만 원 내고 나면 27만 원 남아요. 27만 원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분은 쌀은 복지관에서 받고 반찬은 경로당 가서 밥 얻어 드시고 그렇게 47만 원을 쪼개고 또 쪼개서 사십니다. 이게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네 어딘가, 아파트 반지하 어딘가, 고시원 어딘가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잘못 산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게 최선이었어요. 여자는 가정 지키는 게 당연한 시대였고 연금 임의가입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도 드물었어요. 정보가 없었고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대 분들은 다릅니다. 지금은 정보가 있어요. 이 영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50대 분들, 제가 딱 3가지만 해주셨으면 해요. 첫째, 지금 당장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로그인하고 클릭 3번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냥 많이 받겠지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지금 확인하세요. 그 숫자를 보고 나서 뭘 더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수입의 일부를 무조건 저축하세요. 얼마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요. 무슨 저축이냐고요. 요즘 개인연금 저축이 괜찮습니다. 세금 혜택도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세액 공제 받으면서 노후 준비까지 된다니까 일석이조예요. 물론 투자 상품이라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한 채권형이나 원금 보장형으로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게 안정적인 분들은 좀 더 수익성 있는 대로 배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본인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몸을 유지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나가는 돈이 뭔지 아세요? 의료비예요. 건강검진 제때 받고 운동하고 과식 안 하고 술, 담배 줄이는 게 노후 준비에서 재테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프면 다 무너져요. 돈도 체력도 의지도.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있고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리신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온 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잃은 게 건강이었습니다. 아까 박 씨가 경비일을 구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이 아직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62세인데 허리가 괜찮고 다리가 괜찮으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무릎이 망가져 있었으면 당뇨가 심해서 발이 저렸으면 그 일도 못했어요.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무섭게 만들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달콤하게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겁부터 먹거든요. 아, 나는 이미 늦었어. 이제 어쩌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50대면 충분히 늦지 않았어요. 55이라도
58비라도요. 지금부터 5년만 제대로 준비해도 달라집니다. 5년 후에 월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그 이후로 평생을 바꿔요. 30만 원이 더 있으면 고시원 말고 조금 더 나은 방을 쓸 수 있습니다. 50만 원이 더 있으면 가끔 아들, 딸 얼굴 보러 갈 교통비도 됩니다. 100만 원이 더 있으면 자존심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고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에서 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딱 한 번만요. 그거 하나만 해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고시원이라는 공간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시원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고시원을 목표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게 되더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고시원에서 다시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오히려 깨끗하게 살림 줄이고 군더더기 없이 살면서 생활비를 모으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삶은 어디서든 이어집니다.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73세 그 여성분, 그분이 요즘 뭘 하시는지 아세요? 경로당 자원봉사 나가셔서 독거 어르신들 밑반찬 배달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보다 더 힘든 분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힘드시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 보면서 내가 오히려 위로받아요. 이게 나한테 남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눈빛이 얼마나 맑던지요. 그 맑은 눈빛이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 무겁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섭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눈 뜨고 현실을 보자고 한 겁니다. 국민연금 64만 원, 이 숫자가 우리 현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예상 수령액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게 오늘의 시작입니다. 고시원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아는 것이 끝이에요. 아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